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1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가 심히 조롱하였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쉽게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면 되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상대인데, 어려운 상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교만한 자로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영향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냥 조롱한다 말하면 귀로 한번 듣고 들을 때는 조롱이고 안 보이면 괜찮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생활에서 살면서 영향이 오래 가면서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을 적에 그 상대를 향해서 이런 표현이 남는 거예요. 한 번도 스쳐가면서 지나가는 인연처럼 생긴 일 가지고 교만했다든지 조롱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삶에 큰 영향을 주는데 자기에게 큰 아픔이 되어질 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현재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이런 영향이 어쩌보면은 인류 전체를 돈이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하냐면은 돈이 그래 하려고는 하는 거 아닌데 인간이 돈하고 관계를 현재 제가 이 그림으로 글을 써놨으니까 또 그릴 수 있는데 이 그림으로 지금 이런 그 구조로 지금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데, 돈은요, 인간이 돈은 그럴 적에 돈을 벌려 하잖아. 돈을 번다. 돈 벌러 간다. 돈은 다른 말이 안 따라와요. 번다는 거예요. 번다. 돈 벌러 갈래? 나 돈 벌고 있어. 돈 쓴다고 난도 돈 번다 그래요. 근데 그 돈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대상물이냐?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번다 하는데 그 돈이 정작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과정이냐? 2012년이 안 왔으면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2012년부터 이 그림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런 구조로 가는데, 이 속에서 이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스스로하고 돈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요, 돈은 절대 벌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옛날에는 돈을 번다 하면은 돈을 벌려고 목적을 하고 가면요, 돈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쫙 벌어진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벌어왔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차이가, 정말 빈부격차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에는 별로 표 안 났는데 돈 번 사람하고 자꾸 벌어지거든요. 이 빈부격차가 나면 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 많으냐,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났을 적에
피켓을 들고 젊은 사람들이 뉴욕의 월가를 지나가면서 미국의 1%가, 미국의 99%, 미국인 99%가 가진 돈하고 미국인 1%가 가진 돈하고 같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빈부격차란 말이에요. 1%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99%가 가진 돈하고 반씩 나누느냐. 99%는 1%가 가진 돈 양만큼 나누어 가지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다. 즉 그렇다면 99%에 속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아무리 애써봐봐야 1% 되는 사람이 돈을 이걸 주느냐. 그 사람들은 1%가 돈을 자꾸 째는데 더 돈을, 그 사람들은 조금만 돈을 갖고 놀려버리면요 99%에 있는 돈이 쫙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자세, 근본적으로 우리가요 돈이라는 것 자체를 객관화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은 자기 위치를 찾아 나가잖아. 아, 돈은 내가 딸려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있단 말이야. 응? 돈을 번다고는 안 되지만은 충분히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근데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는 거이고 다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알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학할 때 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교회 목사. 교회 목사니까 지금 요 진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자기 개발 교실, 자기 개발 교실을 교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도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자기 개발 교실을 통해서 전 인류가 돈에 대한 어떤 스탠스, 위치를, 자기 위치를 돈을 객관화시키면 시키되 돈을 가지고 적어도 1%, 전 세계는 1% 정도도 안 되죠.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는 1% 정도 돈을 가지만 전 세계에서 보면 아마 0.01% 정도 해당되는, 안 그러면 0.00001% 해당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가진 돈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진 돈의 절반 이상이 된다니까. 그래야 돼요. 지금 그래야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전 세계 인류가 이 돈을 벌려고 하지 아니하고 돈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돈을 내가 충분히 쓰는 거예요. 그 충분히 쓰면서 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돈을 위에서 돈을 가지고 막 다루는 사람들이 다루라, 저 하도록 놔두고 밑에는 밑에대로 탄탄한 어떤 경제 형성이, 경제 구조 형성이 형성되면서 인류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안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안 되면은 계속 이야기지만 이 구조, 즉 우리가 요 2012년부터 내려오는 요 커브에 있는 이 산업,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형성이 전혀 준비를 안 하면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저 곡선만 따라가다가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에서 또 이야기해. 요 부분이 여러분. 요 인구 감소 영역이라고 하는 이 요소. 요 사람들은 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넉넉하게, 여유있게, 자기 돈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잃고 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돈에 조금씩 늘려가는, 어떤 나라나 어떤 국가나 어떤 개인이 돈을 벌였다 해갖고 그 돈이 갖고 있으면 조금 움직이면서 여기서 쪽쪽 재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는 계속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중간에 있는 계층은 바로 여기하고 사이 갈등 때문에 죽어가고 피 터지고 사람을 살인하고 사기치고 범죄하면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이쪽은. 요런 사태, 여기 인구 감소 지수라면 전쟁 일나고 분쟁 일나고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면서 계속 이 땅에서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 밑에 내려온 이 자체를 탄탄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견뎌나기가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개인이 이거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 그런 대응을 개인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 부분에 교회라는 조직이 이제 관여가 된다. 그래서 자기개발교실이라 하는 운영이 되어질 것이다. 이거는 커리큘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이야기 못해. 그런 교육 형태가 아니니까. 그 교육하자고 하려는 건 아니니까. 또 이런 데서 강의하고 이게 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자기개발 교실에 대한 이런 자리를 이야기를 들을 텐데, 자기개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입으로 통해서 전달되더라도 자기개발 교실에서 수강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될. 자기개발 교실은요, 반드시 이거 월간지 홍익사회, 월간지 홍익사회에 의해서 광고가 나갑니다. 그 어디 사고 있다. 지금 자기개발 교실은요 있잖아요. 자기개발 교실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1:1 경제 적응 과외다. 이런 것이 월간지 홍익사에서 나가지 않으면은 어느 곳에서 한다 그래도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개발 교실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갖고 뭐 다른 사람이 활용을 하고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을 갖고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을 하니까. 근데 하더라도 요 안에 들어있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라이센스 개통, 또 그 다음에 학교서 과목, 학점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거는 이건 라이센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구조에 있는데 하는 곳이 각 곳 하더라도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줄기에서 이게 다 시행되고 전 세계, 한 국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교회 이름으로 이것이 되도록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월간지 홍익 사례가 할 때에 또 한편으로는 아무 뭐든 전단지를 찍어서 나오는 게 안 돼요. 여기 보면 그림이 지금 요 그림, 요런 그림,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밑에 요 그림, 요런 그림, 인류 역사도,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단지, 요런, 그 전도 언어들, 요 그림이 지금 현재 한 3가지, 4가지, 한 서너 가지 있어요. 요 그림을 계속해서 항상 그거다가 그것 갖고 인정을 하는 일종의 월간지 자체가 그 그림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개발 교실하고 맞느냐를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안 그러면 누가 소문 들어갖고 야 그거 나오느냐 절대 데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월간지 홍익사회에 게재된 교실이냐 이걸 일단 확인해야 되고, 그 월간지는 도대체 어디서 증명하냐, 밑에 있는 이런 그림이 없는데 그냥 월간지 홍익사회다, 그건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의 라이센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구조나 틀은 분명히 잡아놓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만큼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어떤 인정하는 그 제도가, 그것을 공부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하는 이런 검증 절차가 그냥
이름 하나 교실을 해서 뭐 덜렁하게 참석하고 참석했으니까 수료증 주겠지. 천만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기개발 교실이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한 개인이 지금 현재 외치는 거지만요, 이게 교회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한 개인이 어떻게 감히 교회 이름을 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이름을 건다고 할 적에는 여기는 큰 어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냐? 이것도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2012년이라고 한 날짜가 있잖아요. 2012년. 2012년 이후의 인류의 상황 이렇거든요. 그럼 2012년을 왜 잘랐느냐는 거 아니에요. 2012년을 아니야말로 내 개인이 내가 뭔가 터득했다. 2012년을 잘라야겠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요소에 대한 2012년이라고 한 요소에 대한 분명한 어떤 붙잡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델이 내 혼자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게 독일, 이스라엘 분명한 모델을 붙잡고 있다는 거지. 현재 누구든지 확인해보는 과연 그 나라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느냐, 그거하고 관계 안 된 내용으로 지금 어떤 진행이 된다 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지. 그래서 그 모델 자체를 언제든지 항상 연결해 볼 수 있는 어떤 모델적인, 언제든지 이런 요소에서 독일 가고 이런 요소에서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이 항상 여기는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지금 야당 대표, 지금 무슨 대표라도 임시대표인가 뭐 그렇죠.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씨를 말해서 김종인 씨를 보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회주의자다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회주의자의 형태로 들리는 거죠. 사회주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적용하는 그 눈으로 보면은 사회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행보가 그대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느냐? 즉 공부하고 이런 이력 자체를 보면요, 독일이요, 독일. 독일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기엔 반드시 독일이 왜 이래 됐을까? 왜 독일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독일이 품고 있느냐? 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 입에서 사회주의자라는 이런 표현이 듣는 용어가 나올까? 그 말을 사회주의 쪽보다 조금 앞으로 가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책 속에서 막 듣는 내용만 거기 이야기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로 바꾼다. 대한민국은 듣기 좋은 게 민주화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 자체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바꾸자. 이렇게 포장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민주화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념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목사가 전혀 뭐 사회주의 이런 데들 관계 안 되지만은 바로 이런 자기 개발 교실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속에 왜 이런 이야기가 겹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독일이라고 하는 요소에서는 왜 그런 독일이냐 할 때는 그 이스라엘이 관계돼요. 이스라엘. 독일이 소위 말하면 그 1492년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응집되어 있는 그 어떤 이스라엘 사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 이스라엘의 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영향 자체를 독일에서 빼려고 히틀러는 유태주의에 대한 반유태주의, 그래갖고 인종이라고 하는 구별을 만드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종이란 말로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유태인들을 뽑아내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수백만 명을 죽여도, 사람은 죽여도 그들이 남기고 온 어떤 개념, 어떤 제도, 이것 자체에 대한 사회 자체가 끄다 완전히 틀을 잡아나니까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1945년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놔서도 독일이 여전히 유태인들이 남긴 그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를 갈 때 그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갈 때 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로 바로 써야 되고 공산주의라는 말을 바로 써야지. 그래서 공부하고 온 사람의 입에서 그런 것이 은연중에 사회가 전체가 그거에서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언어가 발달된 데서 나오는 표현들 이런 것 자체를 대한민국에 쓴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지금 시대가 흘러도 한참 뒤로 흩어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 2012년에 가는 요소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이 독일에 가는 모델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기 지금 자기 개발 교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 이런 요소에서 요소가 되어진 것은 뭐냐니까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5년에 다시 건립되었느냐. 아무도 여기에 대한 연구, 여기에 대한 접근, 이 경제에 대한 이런 문제가 휘몰아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건 아무도 지금 그냥 말 미동도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경제적으로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안 나와요. 난민이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수없이 시리아, 이라크 전부 다 난민이 나오는 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있었는데 나라도 자그마하고 1945년 이래로 한 70년밖에 역사도 되지 않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그런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사드 배치하는 데에 무기 체제를 사드도 미처 못하고 미국의 어떤 무기 체제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가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 그 무기를 들러와야 된다는 거지. 무기 전공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무기 전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께 뭐가 있으면 방어가 충분하다. 사드는 사드대로 하고 패트리어트 3는 패트리어트 3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이스라엘께 하나만 들어오면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무기 체제가 지금 이렇게 발달되는데 불구하고 그 틈새 시장을 분명히 점령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아니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은 인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다 하면서도 풀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살아온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전 세계가 1096년 이후로 지금 날 연대를 잡았는데 1096년이 바로 십자군 전쟁 이스라엘 침공 아니에요. 이스라엘 침공 200년간 싸움이 200년간 그 근거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틈바구니에서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튼튼한데 그러니까 세 가지 일단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2012년 개인의 자유로 한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현존하는 국가 독일과 이스라엘 요걸 모델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라를 건립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결이 있다. 네 번째 이 연결 세 가지 이야기죠. 세 가지의 연결의 근거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금 법관들이나 장차관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갖춰야 될 요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지금은 아직까지 전혀 준비 못한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덜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갖춰지면은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탄탄한 경제 구조에 대한 확실히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만 이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쩌면은 다섯 번째가 되죠. 다섯 번째. 대한민국이 전 인류를 향해서 쓰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다. 이걸 이건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누구한테 뭐 이야기 듣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이름보다도 괴락하는 구조 속에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한 민족이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하나의 민족 단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회복이라 하는 데서 끝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나라에 평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화가 있죠. 국화, 무궁화, 보통 꽃이 아니거든요. 그 꽃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The Rose of Sharon이에요. The Rose of Sharon. 사론의 장미라 하는. 그게 무궁화랍니다. 그 무궁화는 게 바로 샤론이에요. 샤론, 평화. 전 세계 사람에게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 쓰임받을 때가 아닌가. 한 이 5가지 정도 분명한 어떤 바탕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난 시간에까지는 제가 말씀을 아직까지 뭐 그런 이야기는 또 더 추가를 하고 안 했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이걸 꼭 해야 될 어떤 그 국가에 현재 우린 있는 사람들, 뭐 공무원 된 사람들은 다 이런 거는 이런 자세를 갖고 지난 시간 공무원들은 주식 투자의 재무제표를 구해가는 이것 때문에 분명한 하나의 구조가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안 해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국가의 자격증. 국가 자격증 있잖아요. 수많은 자격증이 많이 있는데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자격증. 자격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뭐 협회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국가 자격증 말하는 거예요. 국가 자격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국가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요소, 뭐 2급 정도면 아직까지 모르지만 또 2급도 가능하지 뭐. 2급부터라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국가 자격증. 2급, 1급이 있고 그리고 또 기술사 이래 되는데 적어도 국가 자격증 된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서 이 과정을 이 센 사람을 해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래 나면요. 도대체 바로 국가 자격증이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국가 자격증이 전체가 사실은 이 경제라는 이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어떻게 하면 경제에 보다 어떤 뭔가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에 자격증을 주는데 아니 돈이라는 이 정체도 모르고 그냥 툭 자격증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돈이라는 게 뭐냐? 이 기본적인 요소예요. 돈하고 내하고의 근본적인 차이, 요거 거리 관계, 그리고 또한 앞으로 2012년 이후로 돈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갈라져서 이게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일반 1대 99라 할 때 그 권리를 가가지고 우리는 99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요소에서 필요한 산업, 위에는 예를 들면 그래 대칭을 하자면 위에는 자본으로 하고 어마어마한 자본으로 하고 그야말로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 근데 여기는 무자본이에요. 무자본이면서 돈을 적어도 쓸 수 있을 만큼 쓰는 정도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길.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자기 개발 교실에 와서 전체적인 연구를 하고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게 뭐 허황한 가르침이다. 안 그러면 뭐 참 그런데도 괜찮다.
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겠지. 이 반응이, 이런 반응을 갖고 서로 간에 점검하고 또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그래갖고 자꾸 나가면서요,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돼, 확산해야 될 때가 오니까 그래. 응? 때가 되어서 그렇다. 이래 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개발교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광고로 해서 별도로 나가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말이 들을 때에 어떻게 조심해라. 무조건 막 소문만 들었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광고지에 났느냐, 광고지, 홍익사회란 그 월간지에 난 거냐, 그럼 그 났다고 하는 홍익사회 자체는 과연 어떤 정확한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언급을 해 두는 거예요. 말만 갖고 자기 개발 교실에 가 말만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함부로 휘둘리지 말라 이거죠.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돈은 아까 제가 돈은 벌 수 있는 거냐 이랬잖아요. 지금도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냐. 또 내가 지금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뭐 내 여생에 이 돈만 써도 걱정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이 돈에 대해서 자기 손에 있다고 해서 그게 벌어진 것에서 자기 거냐, 자기 것이냐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하는 거예요. 배워라 하죠. 배워라. 배워서 남주나 이러잖아요. 배워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이거 아니에요. 배워라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제가 이 말이 틀린 말이냐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운다. 이거하고 등식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공부. 학교 공부? 뭐 공부하라도 자기가 뭐든지 배우라. 근데 배우면 배움의 끝이 있느냐? 어디까지 배워야 이제 더 안 배워도 된다? 할 수 있느냐?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인데 그 나이가 얼마 정도까지 배우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배우라는 돈 벌어라. 돈은 벌 수 있느냐? 배워서 돈 벌 수 있느냐? 배운 사람이 돈을 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렇게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발생, 2008년에 금융위기 나타나고 이런 요소가 그럼 배운 사람이 없어 나타나? 어제 박사가 아무도 없고 경제에 대해서 책들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책방에 널려있는 것이 어떻게 돈 버냐 이야기가 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 그 수많은 책을 단 한 권에, 단 하나에 일시에 없애버리는 것이 영국의 블랙시트다. 영국의 블랙시트. 그런 책을 단번에 불살하는 것이 핵폭탄이래.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핵폭탄이 돈 벌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을 한꺼번에 없앤다. 이 관계에 연관성이 있다. 공부해갖고 돈 버는 쪽으로 가면은 끝도 없이 공부해야 되는, 한쪽에 있는가 하면은 공부.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기술력, 문명의 어떤 최고의 이게 기술력을 모아서 공부엔 보람답게 핵무기 만들어서 상대방 나라를 굴복시킨다. 이게 공부예요. 그래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나요? 돈 버는 거 전혀 관계가 없어. 공부한 사람의 만큼 돈을 벌어진다 하면 지금 돈이 전부 다, 돈 버는 사람은 다 가야 돼. 전부 다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출신들은 다 가야 돼.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사업에 부도난 사람이요. 말을 안 해서 CCS 어르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서울대도 안 나오고 지방 전문대 출신인데 서울대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다가 있다 보고 지내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서울서에 만났는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요. 주변에 한둘에 손으로 꼽아도 10명 가까이 10명. 내하고 이래 안면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큰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꼽으면 10명이 나와요. 10명. 내 대가 그러는데, 내가 혼자서 경험한 사람은 그랬는데 콜택 죽으라고 서울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돈 버는 거하고 공부하는 건요 절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공부한 사람은, 공부만 한 사람은 절대 돈 못 벌어요. 절대라고 할 정도로 이건 딱 못을 박아도 돼요. 공부하는 사람 보고 돈 벌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보내면 안 돼. 그런데 공부하라는 거. 어디 법대 가면 돈 다 벌 거 없죠. 뭐 안전할 거 없죠.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의대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갖고, 의대 졸업하고 병원 개업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병원 개업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가 걸어온 화려한 일액 때문에 다른 걸 못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회 나고자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세는 해야 되었고, 배운 행세는 해야 되었고, 가진 이력은 나타내야 되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기치는데 말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런 꼴로 나이 들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대 법대에 나와가지고 한때 젊을 때 60세도 되기 전에 한 30, 40, 한 20년 반짝밖에 없어요. 반짝. 근데 인생이 그것가 되나 이거? 경쟁하는 사람들이 길어서 그렇지 막 달려오는데 전에는 20년 같으면 지금 10년. 뭐 그것이 뭐 자꾸 줄어들 수도 있지. 왜냐면 경쟁이잖아. 경쟁. 전부 다 돈 벌겠다 달라드는데 이런 거를 좀 미리 애들 공부시킬 때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돈에 대한 이 자세를 먼저 아는 나이 어른들이 내용을 알만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이 나이 들어서 바른 길을 가서 60평생, 70평생 자체를 정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오히려 그 길이 나중에 게 훨씬 낫죠. 공부한다고 자기 쪼달리지 않고 또 공부 많이 이력 때문에 뭐 일 못하고 쩔쩔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닥치다 보면요 돈이 들어올 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 들어올 때 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길을 대해서 이제 다음에 뭐 조금 이야기할 길이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이러는 거 지금 많이 배웠다고 돈을 벌 수 있나? 많이 가졌다고 돈 벌 수 있나?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자본이 많아서 무슨 사업을 하면 될 것 같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요즘 사업은, 지금 사업은 뭐 언젠가 또 말씀했지만 도박판에 엿넣는 거 똑같아. 판돈. 내가 돈 가지고 판돈을 가지고 지금 도박판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자세로 가져야 돼요. 그 사업, 그 판돈 내가 미쳐 없어도 내가 내 살아가는 거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라. 그래 안 하면 도박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에는 누구 손에 하느냐? 판돈 모으는 사람. 조금씩 판돈 거두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그 노름판의 돈이 살금씩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돈이 다 들어가버려. 사업하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한번 한번 잠깐 낙석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업하기 힘든지. 참 한번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드릴까? 낙석.
세무사항을 알아야 되지, 세무. 법률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해석되어지고, 이 법률의 다양성, 그럼 노무자, 일하는 사람들, 관리 문제,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기 밑에 한 사람만 있어요. 정말 그 기업이 보통 신경 쓰는 게 물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 유통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신경 써야 될 게 어마어마해요. 가족 한 사람 집에 두었고, 치매 환자 관리하고 더 심각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자기 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 막 들러갖고 썼다? 그런 사람들 밑에 돈 들어간단 말이야. 돈 들어가는. 그게 판돈이란. 근무, 업종,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지잖아요. 돈만 가지고 있다 보면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모르는 전체가 막 걸리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돈으로 다, 사람으로 다 하려고 그래봐요. 실제로 매출 올리는 그 돈 들어가야 될 영업비, 어마어마하게 딴 데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또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지고, 그거에 나오는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어갖고, 사람들이 막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은, 고객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어떤 거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어느 거 하나가 지금 안정되게, 이 아이템이 얼마나 갈 것이야. 이래 할 수 있는 게 있나? 정보 유통의 또 다양성, 정보를 공유하는 흐름에, 전에는 비밀이고 전에는 이거는 도무지 침범하기 힘드는데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이 되면서 경쟁력 생겨갖고 막 치고 나가버리는데, 그거 좀 늦게 하려면 막 저 뒤처져가지고 항상 보면 신반만, 다 끝난 잔치에 뭐 슬그머니 잠수해갖고 부스러기 얻어먹는 그런 식의, 돈은 많이 가지도 그렇다니까. 정보 활용의 유통의 다양성, 정보 활용의 변천, 활용의 변천이라는 것은 이 기기들, 컴퓨터가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다가 지금은 또 동영상 세계가 됐다가 또 3D 해다가 4D, 그리고 지금 그 영상물 자체도 지금 막 입체 영상물이 막 나오면서 드론이라 하는 이런 막 이런 것도 지금 개인의 어떤 법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이런 법적인 장치하고 이래 돼갖고 따라가려면요, 정신없이, 그런 것만 쳐다봐도 정신없다. 그걸 관리하면서 다 체크하면서 다음에 우리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는다. 도박판에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식에서도 힘드는 자체가, 주식 투자도 힘드는 게 바로 이런 변수들이 워낙 다양하게 노출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간단하게 그래프 보고 추정하면서 그래프 이런 형태는 틀렸다고 톡톡 하던 게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다. 다 그런 식으로 하고 하면 다 돈 벌지. 근데 이미 그런 정보는 이미 다 다른 사람이 다 깨뚫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 보고 들어가면요, 틀림없이 그거는 뭐 판돈 그냥 괜히 배팅만 해갖고 난리 나는 것 같은 거죠. 관세 문제, 관세. 이건 뭐 FTA라든지 뭐 우라이 라운드라든지 수많은 사람 EU 가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막 국제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언제 내 개인이 언제 그 따라가겠어요? 대한민국의 법률이 있느냐면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의 KS 규격이 있다면 일본의 지스 규격, 이런 것 내 말은 또 미국의 네마 규격, 뭐 이런 것 각 나라만 공업 규격이 있네요. 공업 규격 중에서 또 특수한 제품에 대해서 또 그 규격이 또 있다니까. 정치적인 변화. 돈 버는 거, 정치한 건요,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니까. 돈의 흐름하고 정치적인 변동은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별도로 보자. 장관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여러 가지 관여된 사람 다르고 정치한 국회의원이 다르고 또 경제인 다르고 별도로 두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하던 사람들이 별도로 두는데 이제 별도로 둔 것 자체가 지금은 엄청난 벽이라 벽. 이런 걸 갖고 돈이 많이 가졌다고 돈 벌 수 있느냐. 그러고 또 젊은 사람이라고 나이가 아직 젊다고 뭐든지 하면 되겠다. 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거는 또 시간적으로 아까처럼 이 막 다양한 변화 속에 이게 시기가요 그야말로 짧죠. 얼마 못하죠. 지금은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면요 행편없는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경험도 없고 사회적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적응력이 약하고 뭘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뭘 갖고 내가 사업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 들어보면 절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